오랜만에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데 옆 테이블에서 자리를 옮기거나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신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인생의 후반전,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돌아볼 만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참 신기한 일이죠. 어느 순간 거울을 보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깊어진 주름이 보이고 그제서야 내가 나이 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숙함은 외모가 아닌 우리의 행동과 마음가짐에서 나타나는 것 아닐까요?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무심코 하게 되는, 그러나 돌이켜보면 좀 부끄러울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돌아보고 조금 더 품격 있는 노년을 보내기 위한 작은 깨달음을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나이 들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존재라고요. 우리 모두 완벽하진 않습니다. 저도 이따금 오늘 이야기할 행동들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따뜻한 성찰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상스러운 욕설과 거친 말투. 나이가 들수록 참을성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 무심코 나오는 거친 말들, 때로는 상스러운 욕까지. 젊었을 때는 참았을 일도 이제는 참기 힘들어지죠.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노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정도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목적을 위해 적절한 방식으로 분노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적절함의 균형을 잃기 쉬운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시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생선 가게에서 가격을 물었습니다. 가격을 들은 순간 아이고, 이런 사기꾼 XX, 작년에는 절반도 안 했는데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셨죠. 주변 사람들이 다 듣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또 다른 사례로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리가 없어 서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젊은이들이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며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어. X 없는 것들이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섞어 말씀하셨습니다. 내릴 때까지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사람들에게 불편한 심기를 표현하셨죠. 하지만 가만히 보니 그 젊은이들은 모두 퇴근길의 직장인들로 하루의 피로가 역력한 모습이었죠. 할머니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한 젊은이가 자리를 양보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어색해져 버렸습니다. 노약자석에 어쩌다 젊은 사람이 앉으면 어르신들이 호통을 치는 것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바꾸어 보면 머리가 희끗한 노인이 노약자석이 비었어도 앉지 않고 굳이 일반석에 와서 앉아서 다른 사람들 서서 가게 하는 것, 이것 역시 이기적으로 보입니다. 거친 말은 순간의 감정을 해소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우리의 품격을 떨어뜨립니다. 무엇보다 젊은 세대에게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기도 하죠.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아끼는 지혜,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침 뱉기, 도시에서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서 침을 뱉는 행동은 정말 보기 좋지 않습니다. 특히 사람들 많은 곳에서 소리내서 침을 뱉는 남성 어른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는데 정말 불쾌하고 피하고 싶은 장면입니다. 침 뱉는 소리가 본인 귀에도 들릴 텐데 본인은 그 소리가 괜찮은지 여쭤보고 싶네요. 침을 뱉고 발로 쓱쓱 문질러서 흔적이라도 없애면 모르겠는데 대부분 그냥 가지요. 길을 가다 누군가 뱉어놓은 침을 보고 불쾌한 적 셀 수도 없이 많으시지요? 지하철역 앞에서 본 장면입니다. 정장을 멋지게 차려입은 중년 신사가 아무렇지 않게 담배를 피며 길바닥에 퇴하고 침을 뱉더군요. 그 주변에는 초등학생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에 그 모습이 어떻게 비칠까요? 아무리 잘 차려입었어도 그런 행동을 한다면 절대 신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우리는 공중보건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침 속에는 수많은 세균이 있고 그것이 전염병을 옮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정약용 선생은 행동이 기품을 만들고 기품이 인격을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의 품격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침을 뱉고 싶으면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뱉거나 휴지에 뱉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이런 배려가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고 품격 있게 만듭니다. 큰 소리로 웃고 얘기하고 소리 지르기. 나이가 들면서 청력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죠. 하지만 공공장소에서의 큰 소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현명한 사람은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한다. 첫째, 그것이 진실인가? 둘째, 그것이 친절한가? 셋째, 그것이 필요한가?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넷째, 그 목소리의 크기가 적절한가? 를 추가하면 어떨까요? 카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60대로 보이는 여성분들 서너 명이 대화를 나누고 계셨는데 그 소리가 카페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슨 대화를 나누시는지 다 들렸지요. 웃음소리는 카페가 떠나갈 듯 컸습니다. 주변의 손님들은 불편한 내색을 하며 멀리 있는 자리로 옮겼습니다. 그래도 개의치 않고 여성분들은 신나게 대화를 나누셨지요. 또 얼마 전 기차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할머니 한 분이 전화 통화를 하고 계셨는데 마치 상대방이 산 너머에 있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계셨어요. 일부 승객들은 인상을 찌푸리고 전화를 언제 끊으실까 하며 기다리는 눈치였지요. 사실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소와 상황에 맞게 목소리 크기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남의 험담이나 민감한 주제는 더더욱 조심해야 하죠. 청력이 약해졌다면 보청기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중교통 안에서 껌을 소리내어 씹는 행동 역시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입니다. 본인의 껌 씹는 소리, 껌 냄새, 이 냄새를 왜 다른 사람에게 풍겨야 할까요? 때로는 조용히 주변을 살피고 남을 배려하면서 그 분위기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어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살아온 방식을 고집하는 태도. 나이가 들면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생기지만 동시에 자신의 경험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경향도 생깁니다. 특히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면서 내가 살아온 방식이 최고라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우리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디지털 창구를 이용하라는 안내에 한 어르신이 나는 종이로 된 통장을 써야 돼 라며 큰 소리로 항의하셨습니다. 직원의 설명에도 내가 너희 은행 50년 손님인데 이런 대우를 해? 라며 계속 우기셨죠. 또 식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디지털 메뉴판을 사용하게 되자 한 노부부가 우리는 종이 메뉴판이 좋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라며 불만을 토로하셨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사용법을 알려드렸지만 내가 이 식당 단골인데 왜 불편하게 해? 종이 메뉴판 가져와. 라고 우기셨죠. 하지만 그 식당은 환경보호를 위해 종이 메뉴판을 없앤 지 오래였고 다른 손님들은 모두 디지털 메뉴판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노자는 물처럼 살아라.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형태를 바꾸는 유연함을 지녔다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유연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요? 우리의 경험은 소중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 유일한 정답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이건 내게 좀 낯설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꺼이 도움을 주려 할 것입니다. 자신의 불편함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품격 있는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이를 내세우는 행동. 내가 나이가 너보다 많은데, 너 몇 살인데? 이런 말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이는 숫자일 뿐,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동양의 위대한 사상가 맹자는 나이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덕으로 어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존경을 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동과 품격으로 존경받는 노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식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문이 늦게 나오자 한 어르신이 내가 70이 넘었는데 이렇게 기다리게 해?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부모도 바쁜 점심시간에 잠깐 나온 직장인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기다리고 있었죠. 또 다른 예로 버스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리가 없어 서 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젊은이에게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내가 너희 할아버지 뻘인데 자리도 안 비켜주고 라고 소리치셨습니다. 젊은 사람이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화가 난다고 당사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인격 운운하는 것은 그 역시 어른다운 행동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늙은 말이 길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험에서 오는 지혜를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나이만 내세워 특권을 요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지혜를 통해 더 너그럽고 포용적인 태도를 가질 때 진정한 어른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제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먼저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나이보다는 상황과 필요에 따라 도움을 요청하고 또 도움을 주는 사회가 더 따뜻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의 외모나 신체에 대한 지적. 아이고, 살이 많이 쪘네. 머리가 많이 빠졌구나. 이런 말들 친근함의 표현으로 생각하고 자주 하시나요? 하지만 이런 말들이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명절에 오랜만에 만난 조카에게 살 많이 쪘다고 했더니 그 아이가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아이는 체중 때문에 이미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 세대는 이런 말들을 관심의 표현으로 배웠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체나 외모에 대한 지적이 상대방의 자존감을 해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졌습니다. 대신 오랜만에 보니 반갑다라든가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다 같은 말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어떨까요? 작은 배려가 서로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출석이나 차례 무시하기. 은행이나 병원, 버스 정류장 등에서 새치기를 하거나 줄을 무시하는 행동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 먹은 사람한테 양보 좀 해. 이런 말씀과 함께요.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접수 순서대로 진료를 받는데 한 어르신이 갑자기 나는 다리가 아파서 못 기다린다 하시며 앞으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줄에는 임산부도 아픈 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도 있었습니다. 물론 몸이 불편하면 먼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이가 아니라 실제 필요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정말 급하거나 몸이 불편하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좀 불편해서 그런데 먼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꺼이 이해해 줄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는 행동. 나이 들수록 채우고 받으려 하기보다는 내려놓고 나누어 주는 미덕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누군가 축하할 일이 있어서 떡을 돌렸지요. 수량에 딱 맞게 개인당 한 개씩만 받아야 하는데도 하나 더 받고 싶은 마음에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개 받고 가방에 넣고 다시 뒤돌아가서 또 한 개 받고 심지어 사람이 잠깐 안 보일 때 몰래 하나 더 챙겨서 넣는 사람들을 봅니다. 심지어 본인 가족들 줘야 한다며 남의 손에 있는 것도 너 이거 안 좋아하지? 안 먹을 거면 내놔 하며 거의 뺏듯이 하여 챙기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분이 나이 지긋한 어른이라면 더 보기 좋지 않지요. 그래서 정작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나의 욕심으로 누군가가 섭섭한 상황은 생기지 말아야겠지요. 또 다른 분의 경우 부모님들이라며 본인 것까지 다른 분에게 나눠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을 더 아름답게 기억하시겠어요? 본인이 챙기려 하기보다 나누어 주는 미덕을 보인다면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남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를 묻는 행동. 월급이 얼마야? 왜 아직 결혼 안 했어? 애는 언제 가질 거야? 집은 언제 살 거니? 이런 질문들,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상대방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가족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르신이 조카에게 직장은 어디야? 그 작은 월급으로 결혼은 할 수 있겠니? 생활은 되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조카는 매우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다시는 가족 모임에 오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세대는 이런 질문들이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배웠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를 존중하는 문화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대신 요즘 어떻게 지내? 재미있는 일 있어? 와 같이 열린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편안하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죠. 사랑하는 조카나 주변 지인이 나를 불편해하고 피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경솔한 판단과 선입견으로 대하는 행동. 요즘 젊은 것들은 다 그래. 저 사람은 관상이 안 좋아서. 틀림없이 나쁜 사람 같아. 관상은 과학이거든. 동남아 외국인들 싫어와 같은 말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경험이 쌓이는 것은 좋지만 그 경험이 때로는 선입견과 편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긴 머리에 귀걸이를 한 젊은 남자 청년을 보고 한 어르신이 저런 것들이 나라를 망친다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에게 어떤 피해도 안 주는데 외모만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한 것이죠. 또 다른 사례로 동네 공원에서 본 장면입니다. 흑인 가족이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는데 한 어르신이 옆 벤치에 앉아 저런 흑인들은 위험해. 조심해야 해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크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족은 잘 알아듣지 못했다 해도 그 분위기와 시선은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외모, 나이, 직업, 출신 등으로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넓은 마음, 더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미국의 시인 월트 휘트먼은 함부로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런 작은 성찰이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고 포용적인 곳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이 들면서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행동 10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어쩌면 우리의 오랜 습관이나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자신을 이기는 자가 최고의 용사라는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편안함, 익숙함, 고집을 뛰어넘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작은 성찰이 되었으면 합니다. 젊은 세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기 위해, 그리고 우리 자신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시인 타고르는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며 슬퍼하지 말고 그 잎이 나무를 아름답게 장식했던 여름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나이 들어감이 쇠퇴가 아니라 또 다른 아름다움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온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